확보 관리. 인사에서 확보 관리는 크게 보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인력 계획 활동, 필요한 인력을 모으는 모집 활동, 지원자 가운데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고르는 선발 활동 등의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인력 계획. 1. 인력 계획의 의의. 인력 계획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인원의 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의 인력 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을 몇 명이나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인력의 질적, 양적 측면과 수요, 공급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2. 인력 수요의 예측. 의의. 특정 시점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는 활동으로 아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총 수요 인력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가? 정말 필요한 순수요 인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얼마냐는 거죠. 어떤 직무에 어떤 조건의 인력이 필요한가? 필요한 인력의 질, 즉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은 기업 환경과 구조가 안정적이고 단기인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지난번에 배우셨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업 환경과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복잡해서 미래의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다면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는 시나리오 기법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은 대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 또는 프로젝트 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양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통계적 기법. 이 방법은 기업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자료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비율 분석, 추세 분석, 회귀 분석 등이 있습니다. 노동과학적 기법. 이 방법은 한 사람이 얼마의 일을 하는지를 세세하게 쪼개서 필요 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생산 직종의 인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표준 작업 시간 산정 과정에서 기업과 작업자 간의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델파이 기법. 미래 환경이 복잡하고 정형화시키기 어려울 때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뿌리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전문가들에게 다시 나눠주면서 또 의견을 받는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의견이 수렴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전문가들이 서로 대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폐적 접근법. 기업이 몇 명 뽑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수요 예측이라기엔 좀 가오가 살지 않는, 죄송합니다. 쓰마미생. 어쨌든 수요 예측이라기보다는 가용자금을 중심으로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3. 인력의 공급 측면입니다. 필요한 직무에 사람을 채워 넣을 때 내부에서 채울 수도 있고 외부에서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공급은 내부 노동시장 측면과 외부 노동시장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공급 예측. 승진 도표. 현재 인원의 능력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승진 시기, 이동 시기 등을 계산해서 1년 뒤, 2년 뒤의 내부 인력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기능 목록. 현직 종업원의 경력, 학력, 능력에 관한 정보를 집적해둔 문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전산화된 기능 목록을 통해서 현재의 수준을 보고 어떤 필요한 직무에 누구를 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마하코브 분석. 전이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인터넷에서 전이 행렬을 잠깐만 검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하코브 분석은 전이 행렬을 통해
각 직무 또는 각 부서의 미래 인원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이 계산될 테니 그만큼을 외부에서 수혈해야겠구나 하고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이동 확률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동 확률이 단지 초기의 담당 직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분석. 실제 기업에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인사 이동이 되기보다는 빈자리 메우기에 의해 이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분석은 직무의 공석이 하위 직무자들에 의해 어떻게 충원되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공급 예측입니다. 외부 노동시장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인구 통계 추세, 실업률, 산업 및 직업 추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부 노동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인력의 규모를 예측합니다. 4. 인적 자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예측해서 비교해보면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인력 부족이고 공급이 많으면 인력 과잉이겠지요. 인력 부족의 경우. 이 경우에는 부족 인력을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충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부 인력 활용의 경우 초과 근로 실시, 교육 훈련, 동기 유발, 보상제도 변경, 직무제 설계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는 새로운 기능 및 역량을 육성, 개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 충원 방법으로는 정규직 신규 채용, 임시직 활용, 파견 근로 활용, 아웃소싱, 재고용제도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인력 과잉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럴 때는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감원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감원만으로 인력 과잉의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 퇴직 유도, 배치 전환, 과잉 인력을 훈련시키거나 보전 업무에 종사케 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정리 해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 1. 모집의 의의와 중요성. 모집의 의의. 모집은 선발을 전제로 양질의 지원자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선발이 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만 추려내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인 반면 모집은 양질의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공격적 활동입니다. 모집의 중요성. 모집은 왜 중요할까요? 모집은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때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과 신규 사원의 자격 수준을 결정하며 모집 방법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모집 전략과 방식은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이직률,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집 때, 그러니까 유인할 때 속아서 온 사람은 절대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속아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겠지요. 모집의 전략. 모집 전략은 사실 전략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과대 포장 전략과 사실 위주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과대 포장 전략은 좋은 사람을 꼬드기기 위해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과대 포장하니까 지원자는 많고 그 중에서 뽑히는 사람의 비율은 작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들은 것과 실제가 달라서 실망한 나머지 이직할 확률도 높습니다. 사실 위주 전략은 지원자는 적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다 알고 들어온 사람은 직무 만족, 조직 몰입이 높아져서 근속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2. 모집의 원천. 모집은 조직 내부의 인원을 꼬시는 거라면 내부 모집, 조직 밖의 사람들을 꼬시는 걸 외부 모집이라고 합니다. 내부 모집은 인사이동, 사내 공모제 등과 같이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모집을 위해서는 보유 인력의 적정성, 능력, 이직률, 경력 요구,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등의 정보를 통해서 내부 노동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내부 상황과 내부의 인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모집은 교육기관, 경쟁기업 내지 타기업, 실업자, 자영업자 등 기업의 필요 인력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충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외부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경력자, 노동관계 법률, 기업 이미지 등의 정보를 통해 외부 노동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외부의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모집 원천별 장단점.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은 승진 기회가 확대되니 종업원들의 모티베이션이 향상되고 그렇게 승진된 사람은 능력이 개발되겠지요. 모집에 드는 비용이 외부 모집에 비해 저렴합니다. 홍보비 같은 게 안 들잖아요. 모집 소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내부 인력의 조직 및 직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외부 인력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속아서 채용할 수도 있는데 내부 모집은 그런 위험은 없지요. 기존의 인건비 및 급여 수준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승진한 사람의 아래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급직 채용 수요가 발생하죠. 평가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모집의 단점은 인재 선택의 폭이 좁아짐, 조직의 폐쇄성 강화, 부족한 업무 능력 보충을 위한 교육 훈련비 증가, 능력 주의와 배치되는 패거리 문화 형성, 탈락자 불만, 승진 위한 내부 갈등, 조직 정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모집의 장점은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짐, 외부로부터 인력이 유입되어 조직 분위기 쇄신 가능, 인력 수요에 대한 양적 충족 가능, 인력 유입으로 새로운 지식, 경험 축적 가능, 업무 능력 등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교육 훈련비 감소, 특수한 인재 채용 등이 있고 단점은 모집의 많은 비용 소요, 모집의 장시간 소요, 내부 인력의 승진 기회 축소 및 사기 저하, 외부 인력 채용으로 실망한 종업원들의 이직 가능성 증가, 조직 분위기의 부정적 영향, 엉뚱한 놈 뽑을 리스크, 뽑았더니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금방 나갈 리스크, 경력자 채용 시 높은 급여 지급으로 인건비 상승, 평가의 부정확 등이 있습니다. 3. 모집 방법. 내부 모집. 기능 목록. 조직 내 모든 인력에 대한 경력, 학력 및 교육, 능력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집적해둔 것을 기능 목록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전산화된 회사 내의 기능 목록을 보면 향후 인력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 공모제도. 조직 내 공석이 생겼을 때 사내 게시판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어 종업원이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모집 방법입니다. 이런 내부 모집의 장점은 상위 직급의 경우 종업원에게 승진 기회 제공 및 사기 진작,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확보, 저렴한 모집 비용, 낮은 이직률. 단점은 외부 인력의 영입이 차단되어 조직의 정체 가능성, 성장 기업의 경우 사내 공급의 불충분, 특정 부서의 선발 시 연고주의를 고집할 경우 조직 내 파벌 조성 가능성, 지원자의 소속 부서 상사와의 인간관계의 훼손 가능성, 선발 과정에서 여러 번 탈락되었을 때 지원자의 심리적 위축감 고조 등이 있습니다. 외부 모집. 외부 모집에는 인턴 사원제, 광고, 직업 소개, 리크루터, 종업원 추천, 학교 추천, 자발적 지원, 헤드헌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발. 1. 선발의 의의와 방침. 선발의 의의. 선발이란 모집 활동을 통해 응모한 자 중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선발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만 추려내는 과정으로 모집에 비해 방어적, 소극적 활동입니다. 선발의 중요성. 선발을 실패하게 되면 직무와 지원자 간의 적합성이 낮아져서 직무 불만족, 보상 불만족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 이직, 기업 경쟁력 저하, 비용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발 방법. 선발 방법은 먼저 선발의 모든 단계를 모든 지원자가 동일하게 치르고 획득 점수의 합계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종합적 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수한 지원자를 사전에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선발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워 중소기업 등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선발의 각 단계별로 합격자를 추려내는 단계적 제거법 방식이 있습니다. 대규모 선발의 경우에 선발 비용의 절약과 효율적인 선발을 위하여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선발 도구의 유형. 바이오데이터. 바이오그래피컬 데이터는 이력서, 지원서, 면접 등을 통하여 획득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으로 검증 가능한 것뿐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오 특징과 직무 특징이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바이오 데이터 특성이 직무에 적합한가에 대한 사전 자료가 있어야 활용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발 시험, 능력 검사, 성격 및 흥미도 검사, 실무 능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선발 면접. 종류. 선발 면접은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적 면접은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질문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이며 비구조적 면접은 특정한 질문서 목록 없이 면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질문하는 면접 형태입니다. 이런 비구조적 면접에서는 노련한 면접자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집단 면접, 위원회 면접, 스트레스 면접 등이 있습니다. 평가센터법은 관리직 인력을 선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선발 도구로서 다수의 지원자를 특정 장소에 며칠간 합숙시키면서 다양한 선발 도구를 적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3. 선발 도구에 대한 평가. 선발을 위해 좋은 선발 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4가지 정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 분석.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정도, 즉 일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측정 방법은 시험 재시험 방법, 대체 형식 방법, 양분법 등이 있습니다. 시험 재시험 방법은 동일한 시험을 2번에 걸쳐 보고 비교하는 방법이고 대체 형식 방법은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한 번 더 치러보는 거고요. 양분법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 A형 문제지, B형 문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씩 유형과 순서를 다르게 섞은 2종류의 문제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후 다른 유형의 문제지를 또 풀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뢰성 저하 요인. 선발 시 신뢰성이 저하되는 요인은 첫인상에 입각한 평가, 질문의 비일관성, 편견, 대비 효과, 비언어적 행동, 후광 효과 등의 오류 때문입니다. 타당도 분석. 타당도란 특정 선발 도구가 얼마나 평가 목적을 충족시키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좋은 사람을 잘 뽑는 것이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측정 방법은 현직 종업원에게 테스트하여 그 사람의 현재 성과 수준과 시험 점수를 비교해보는 현재 타당도 방식이 있고 합격자가 입사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달성한 성과를 입사 점수와 비교하는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선발 도구의 개발 내지 도입에 투입된 비용과 선발 도구의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선발 비율. 총 지원자 수에 대한 채용 인원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선발 비율이 1에 가까워지면, 즉 지원한 사람들 거의 전부가 채용되었다면 선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0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면
지원자를 선택할 폭은 넓겠지만 선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관리에서 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